앞서 시간에 LD를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앞 시간에 바로 링키지 어널리시스를 배웠는데요. 우리 링키지 어널리시스를 하고 나면 그 결과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 안에 유전자가 거의 수십에서 수백 개 있을 정도의 큰 범위만을 가리키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특정 유전자가 정말 내 질병을 관리했는지를 찾아보기는 힘들겠죠. 이제 그렇게 범위를 좁힐 때도 이 LD 매핑이 사용됩니다. 자, LD를 설명하기 전에 해플로타입이라는 말을 또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플로란 말은 절반이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 지놈이 다 두 세트씩 있죠. 그 두 세트씩은 우리는 다이플로이드, 이배체 또는 배수체라고 합니다. 두 세트 있다는 뜻이니까요. 두 세트 중에 한 세트를 나타내는 말을 보통 우리가 해플로라고 합니다. 좀 웃긴데 그건 또 반수체라 그래요. 원래는 다이플로이드가 2배체라면 해플로이드는 1배체가 돼야 되는데 그걸 또 반수체라고 해플로라고 합니다. 해플로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한 세트, 두 세트 중에 한 세트에 해당하는 말이 해플로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로커스 1에 스닙이 하나 있고요. 2도 스닙이 있고 3에도 스닙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한 세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세트의 지놈에서 로커스 1, 2, 3의 각각 엘리를 가질 조합은 여기도 두 종류 엘리 두 개 있고 여기도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으니까 모두 8가지 종류의 조합이 나오겠죠. 이 조합 하나하나를 우리가 해플로타입이라고 합니다. 즉 이 로커스 1, 2, 3를 묶었을 때 어떤 조합이 가능하냐? ATA 조합, ATT 조합, AGA 조합, GGT 조합이 다 가능하죠. 이런 걸 다시 ATA 해플로타입, AGT 해플로타입, GGA 해플로타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링키지 디스이퀄리브리엄, 발음도 어렵죠? LD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알릴릭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간 집단에 이런 지놈의 이런 종류의 그 베리에이션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임의의 두 베리에이션을 골라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스닙과 이 스닙 사이에 연관성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연관성이라는 건 서로 독립적이냐 아니냐는 보는 거랬죠. 여기서 이 자리가 T를 가지냐 G를 가지느냐가 이 자리에 C냐 G냐와 전혀 무관한 독립적인 현상이라면 이 비율이, 그러니까 이 엘리 프리퀀시가 CG 엘리 프리퀀시가 6대4, TG 엘리 프리퀀시가 2대8이라면 아마 이런 비율로 T를 가진 경우도 C와 G를 가진 경우가 각각 6대4, G를 가져도 6대4. 이게 C인 경우도 TG인 비율이 2대8, G인 경우도 TG인 비율이 2대8. 이렇게 밸런스를 갖춘 이런 분포가 나오길 기대할 겁니다. 즉 해프로타입 프리퀀시가 TC, TG, GC, GG 각각 0.12, 0.08, 0.48, 0.32쯤 나올 걸 기대했는데 실제로 시퀀싱 해봤더니 해프로타입이 TC인 경우가 좀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TG인 경우는 예상보다 좀 적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나왔다 칩시다. 물론 이건 통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통계 분석을 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벗어났다면 기대치를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그럴 경우는 TLE를 가진 경우는 그 다음이 CLE를 가질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 이게 뭐죠? 어소시에이션. 남자의 경우에 더 성적이 더 좋다. 이런 것처럼 TLE를 가지면 CLE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L1 간의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로커스에서 무슨 엘리를 가지느냐가 다른 로커스에서 무슨 엘리를 가지느냐와의 어소시에이션을 가진다. 그래서 엘리릭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말이 좀 더 잘 듣는 말인데 이걸 이제 왜 LD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잘 맞게 12대 8대 48대 32로 나온 걸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깨졌을 때, 예상했던 그 이퀄리브리엄이 깨졌을 때 이걸 우리가 링키지 디스이퀄리브리엄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즉 이 두 로커스 사이에 링키지 디스이퀄리브리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발음하기 힘들어서 엘릴릭 어소시에이션도 발음하기 힘드니까 이런 경우에 스닙 28, 스닙 32 로커스 두 로커스 사이에 LD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D의 정도는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D 값 또는 D 프라임 값 또는 이제 콜레이션 값, 코에피션트 R 스퀘어 값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건데요. 실제 D 값, D 프라임 값 또는 R 스퀘어 값을 계산한 공식입니다. 앞에 예를 볼게요. 우리가 일단 요런 엘리 프리퀀시가 0.2, 0.8,
또 0.6, 0.4인 어떤 두 로커스 사이에 LD를 구하겠다고 하면 우선 예측치는 아마 그 LD가 없다면, 전혀 없다면 이런 비율로 나와야 될 겁니다. 이게 예측치고 expected value고 실제 관찰한 observed value가 이렇습니다. observed haplotype의 frequency 이렇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D 값은 각각에 대해서 각 칼럼에서 이 observed에서 expected를 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0.04가 될 거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마이너스 0.4가 되겠죠. 뭐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값을 쓸 수 있습니다. D 프라임 값은 이런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이 D 프라임 값은 이 D max라는 게 이 실제 observed value 없이 이 값만으로 예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4, 그러니까 0.2 곱하기 0.4 또는 0.8 곱하기 0.6 중에 더 절대값이 작은 거가 돼서 0.08이 이제 D max가 되고요. 그 D max 분의 D 값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해보면 현재 0.5 정도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R 스퀘어 값은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0.04가 나오고요. R 스퀘어 값은 실제로 이 어느 하나의 이거의 지노타입을 가지고 이 지노타입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냐라는 값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LD가 있긴 하지만 이게 T냐 G냐만 가지고 이게 C냐 D냐를 예측한다면 한 이 정도의 콜리레이션이 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숫자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observed value가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TG 해프로타입을 가지는 이런 해프로타입 프리퀀시가 0입니다. 그 얘기는 이 로커스가 GLE를 가진다면 이 로커스는 TLE를 가질 수 없고 반드시 GLE를 가진다. 또 반대로 이 로커스에서 TLE를 가진다면 이 로커스에서는 G를 가질 수 없으므로 100% C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D 값을 계산해보면 0.08 또는 마이너스 0.8이 나오고요. D 프라임 값은 그러니까 0.2, 0.8, 0.6, 0.4의 엘리 프리퀀시를 가진 두 로커스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R 스퀘어 값은 생각해보면 이게 G라면 얘를 알 수 있고 이게 T라면 얘를 알 수 있지만 전체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G라고 해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여기가 C라고 해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콜리션 코에피션트는 0.167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그러니까 각각의 엘리 프리퀀시가 0.7, 0.3, 0.7, 0.3인데 실제 준타입 그러니까 해프로타입 프리퀀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이게 T면 100%다 C고 이게 G면 이게 100% G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TC, GG 해프로타입만 있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두 개가 컴플리트 LD를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100%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경우도 계산해보면 D 프라임 값은 1이 나오고요. 이 경우는 R 스퀘어 값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로커스에서 LE를 알면 나머지 로커스의 LE는 바로 알 수 있다. 100% 정확히 맞출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LD는 왜 생기느냐? 주인진 인터랙션, 우리가 에피스타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주인진 인터랙션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특정한 자리가 A냐 G냐가 아무런 영향도 안 주고 그 다음 자리가 C냐 T냐도 영향을 안 주는데 앞자리가 A인 사람이 뒷자리가 C면 다 죽는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뭐 자식을 잘 낳는다. 이런 식으로 둘의 인터랙션 조합에 의해서 어떤 실렉션이 이루어질 경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두 로커스 사이에 충분한 리커뮤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거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최초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론 베리에이션들은 어쨌든 간에 누군가 최초의 베리에이션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걸 우리가 그 파운더라고 그러는데 그 최초의 베리에이션을 우리 지구 인간 집단에 도입시킨 파운더로부터 물려받았을 텐데 대개 그 충분한 리커뮤레이션이 안 일어났을 때 처음 그 조상의 염색체 근처 시퀀스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손들한테 그렇다 이런 겁니다.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좀 자세히 그림 그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뭐 1억 명 좀 살고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현재 한 4종류의 요 자리 한 4종류의 S&P가 있고 각각 뭐 엘리 프리퀀시가 뭐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이 이제 파퓰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에
한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요. 보통 이 자리는 다신가 C여서 이 자리는 S&P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T를 가진 사람이 하나 태어납니다. 이 사람도 이제 다른 부위는 다른 부모한테 물려받았을 테니까 다른 자리는 다른 사람과 비슷하지만 이 자리가 T라는 지구상에 딱 유일하게 혼자 존재하는 1억 명 중에 한 명 가지고 있는 그런 변이가 최초의 지구상에 태어난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식을 예를 들어서 넷을 낳습니다. 넷을 낳는데 그 중에 둘한테는 이 T를 또 물려줘요. 물려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려줄 때 이 크로모즘이 그대로 통째로 가거나 아니면 이 크로모즘에서 한번 리커미션이 일어나서 약간의 일부가 섞여서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T를 물려받은 친구들은 이 T 근처를 다 가지고 있겠죠. 이 조상의 T 근처의 시퀀스를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여기서 한번 리커미션이 일어나긴 했네요. 자, 그리고 또 손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이제 5명이나 이 T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지구상에서 이 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 조상의 시퀀스를 상당히 아직도 유사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리커미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좀 다른 시퀀스를 가진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서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T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점점 이제 이 조상의 T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 T 근처 시퀀스에서 물려받았을 텐데 여기에 리커멘션이 어디가 끼었냐에 따라서 멀리서 떨어졌냐 가까이 끼었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조상 시퀀스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T 가진 자손들을 보면 이 C를 가진 사람과 T를 가진 사람을 봤을 때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분포가 C, T의 분포가 1대1, 여기도 1대1 비슷해요. 뭐 GA 분포가 대략 뭐 한 3대1쯤 되나요? 뭐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T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래는 이 T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서는 GA 비율이 한 반반 돼야 되는데 이 처음 T를 물려준 사람이 G다 보니까 여전히 이 T를 가진 사람도 아직도 G를 가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자리는 첫 조상이 여기 T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근처에 있는 사람은 다 T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T인 사람은 여기가 100% T인 거예요. 다른 이 자리가 T가 아니면 AT가 섞여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LD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한 LD, 약한 LD. 그러니까 이 자리가 T이면 이 옆자리는 이 앞자리는 G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이 자리가 T면 여기는 100%다 T다. 이런 걸 우리가 엘리릭 어소시에이션이 있다 또는 LD가 있다라고 합니다. LD는 시간과 거리의 함수입니다. 자, 이 Y축이 LD가 강하다. 완전한 LD, 100% LD. 이쪽은 전혀 LD가 없는 이런 이제 스케일이고요. 오른쪽은 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세타가 0.5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세타가 0.5다. 거리가 아주 멀다는 뜻이죠. 아주 먼 경우는 이 LD가 금방 없어져 가지고요. 불과 10세대가 되기 전에 몇 세대만 지나버리면 LD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금방 없어지는 거죠. 세타가 0.1이다. 그러면 0.5보다 훨씬 0이 가까우니까 꽤 가까운 거리죠. 이 가까운 거리는 한동안 LD가 유지되지만 10세대 심지어는 한 몇십 세대 지나버리면 역시 없어집니다. 0.01 아주 가까운 거죠. 그러면 꽤 오래 한 100세대까지도 지속되고 하지만 1000세대 지나면 없어집니다. 0.001 그리고 꽤 오래 가다가 한참 지나면 좀 줄어들고요. 0.0001 뭐 거의 붙어있다시피 가까운 거죠. 이러면 꽤 오랫동안 LD가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서 LD는 두 로커스 사이에 충분한 숫자의 리커멘션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인데 두 가지, 즉 둘이 굉장히 가까우면서 비교적 최근의 뮤테이션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엔드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뮤테이션이고 둘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리커멘션, 즉 이 크로스오버라는 현상이 전체 게놈에서 항상 일정한 빈도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요게 맨날 잘 일어나는 핫스팟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게 잘 안 일어나는 콜드스팟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잘 안 일어나니까 이 둘 사이에 콜드스팟이 있어야 이게 잘 안 일어나고요. 이 둘 사이에 핫스팟이 있으면 꽤 거리가 가깝거나 최근이라도 금방 LD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LD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엔드로 돼야 되고요. 따라서 가깝다고 꼭 LD가 있는 건 아니지만 LD가 있으면 가깝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LD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LD 맵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여기에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으면요. 이 베리에이션마다 각각 얘와 얘 사이의 LD, 얘와 얘 사이의 LD, 얘와 얘 사이의 LD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서
숫자로 나타냅니다. 이제 제가 그림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얀색 0에 가까울수록 하얀색, 1에 가까울수록 빨간색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똑같이 가까워도 어떤 건 아주 LED가 강한 마커도 있고 LED가 약한 마커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씩 건너뛰면서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를 식으로 하나씩 건너가면서 또 LED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번 3개씩 건너가면서, 이번 4개씩 건너가면서, 5개씩 건너가면서 이렇게 해보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마커들 간의 다 LED 값을 이제 계산하고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보면 이렇게 LED 블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같이 묶이는 경향이 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같이 묶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마커들은 대개 같이 후대로 전달되고 요 안에는 리코멘션이 잘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리코멘션이 안 일어나는 콜드 스팟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건 굉장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LED가 별로 없죠. 이제 이런 거는 이 둘 사이에 핫스팟이 있거나 또는 뭐 이게 하나가 굉장히 오래됐거나 이런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 말고도 시간이나 콜드스팟, 핫스팟의 분포에 따라서 이런 이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LED 블럭들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LED를 이용해서 질병 유전자를 어떻게 찾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진짜 질병 유전자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이 로커스가 정말 중요한 자리고 여기 플러스 LE를 가지면 질병에 잘 안 걸리고 이 DLE를 가지면 질병에 좀 더 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칩시다. 이게 진실인데 사실 이건 우리 아직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찾아내려면 우연히 아까 캔디데이트 베리에이션 어프로치로 딱 여기를 찍어서 이걸로 어스인 스터디를 하면 찾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찍지 않고도 우리는 질환 유전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 SNP를 가지고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해봤어요. 그냥 캔디데이트 베리에이션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해봤어요. 해서 환자와 정상이 2대8인데 원래 전체 인구 집단에서 A와 G의 엘리 프리퀀시가 0.6, 0.4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정도의 비율이 나올 거기를 기대할 텐데 실제 조사해 봤더니 환자군에서의 엘리 프리퀀시도 6대4, 노멀 파퓰레이션에서 엘리 프리퀀시도 6대4 정도 거의 비슷하게 예측치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럼 어소시에이션이 없는 거죠. 즉 이 스닙은 질병과 어소시에이션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우연히 찍었는데 하필이면 이 로컷은 아니지만 이 근처에 적당한 데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렇게 이런 비율로 나오길 기대했는데 관측치가 예상하고 많이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군에서의 GLA 프리퀀시가 예상보다 너무 높아요. 즉 이 질환과 GLA 사이에 어소시에이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뭐죠?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잘 찍은 거죠. 이게 정말 범인일 수 있죠. 근데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얘와 얘 사이에 LD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DLL과 GLL 사이에 LD가 어소시에이션이 있었다면 실제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이 GLL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체크는 이걸 하지 않았지만 얘를 체크함으로써 어소시에이션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 S&P 30일 서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 어소시에이션 유전이게 어소시에이션이 있다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 답은 둘 중에 하나다. 이게 진짜 진범이거나, 근데 그렇게 우연히 진범을 찍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죠. 아니면 진범은 얘랑 LD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 내가 찍었던 마커와 LD가 있는 그런 베리에이션이 진범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가깝다고 꼭 LD가 있는 건 아니지만 LD가 있으면 가깝다 그랬죠. 즉 진짜 디지 로커스가 이 S&P 32 로커스와 LD가 있다면 가까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이인지 어떻게 알죠? 얼마나 가까이? 그때는 LD 블록을 보는 겁니다. 대개 이 정도 LD 블록이 같이 가니까 이 중에 한 로커스를 하나 찍어서 결과가 어소시에이션이 나왔다면 진범은 여기 어딘가에 있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범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링키지에서 찾아내는 범위보다 상당히 좁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범을 딱 찍지 않더라도 진범 근처에 대략만 찍어도 그 근처에 있는 진범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LD 매핑입니다. 자, 이 그림을 설명드리면 진짜 질병 로커스에 어떤 지노탑을 가지느냐가 실제 어떤 질병을 가지느냐와 아주 강한 연관성이 있다 가정할 때, 그리고
그 진짜 질환 요커스와 제가 찍은 마크 로커스 사이에 LD가 있으면 얘와 얘와 어소시에이션이 있고 얘와 얘와 어소시에이션이 있으면 물론 당연히 진짜와 관찰된 지노타입이 뭐 틀릴 수 있지만 되게 어소시에이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소시에이션이 있고 이게 어소시에이션이 있고 이게 어소시에이션이 있으면 이것도 어소시에이션이 있어 보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관찰된 지노타입과 관찰된 피노타입, 즉 어떤 질병의 유무와 내가 임의로 찍은 어떤 지노타입 간의 어소시에이션이 보이면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마커 지노타입과 진짜 지노타입, 디지 지노타입 사이에 어소시에이션이 있다, LD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죠. 자, 여기 좀 써머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환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딱 그 자리를 찍어서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LD 블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면 각 LD 블록당 하나 정도만 찍어도 돼요. LD 블록당 한 개 정도만. 그걸 이제 우리가 태깅이라고 하는데 그 LD를 전체를 그 LD 블록 전체를 커버하는 태깅 베이스 하나씩만 골라서 쭉 분석하기만 하면 굳이 다 보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링키지 어널리시스 같은 걸 통해서 여기에 분명히 질환 유전자가 있다는 거를 의심을 할 경우 이제 거길 뒤져봐야 되는데 거길 다 시퀀싱 하면 제일 좋지만 하기 힘들어도 LD 블록당 하나 정도 또는 좀 그 이상의 마커를 골라가지고 꼼꼼하게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하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으면 그 답이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이 보인 마커가 직접 진범일 수도 있지만 이 진범을 우리가 코저럴 베이션이라 합니다. 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마도 내가 방금 테스트한 그 마커랑 LD를 갖는 진범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우리가 먼저 지역을 찾고 그 지역을 꼼꼼하게 뒤질 때 다 뒤지지 않고 그래도 뒤지는 방법이 바로 LD를 이용해서 띄엄띄엄 LD 블록당 한두 개씩 뒤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확대해서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전체 지놈을 한번 대충 훑어보자 하는 걸 GWAS라고 합니다.